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석이죠.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공략해볼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 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9시 주식광장 꾸려봤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용 하나하나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수급은 메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미국의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장중에 또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은 CPI 발표,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서의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50분 동안 오늘 굉장히 핫했던 테마와 더불어서 추석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섹터들 함께 저희가 종목을 또 선정을 해봤으니까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하루 대표님 정말 세심하고 또 꼼꼼한 분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신 분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서로 다른 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오늘 0.4% 하락하면서 2,51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0.4% 하락에 그치기는 했지만요. 2,500선을 두고 자꾸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1% 넘게 지수가 밀리면서 2,5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데다가 오늘 하루 안에만 외인이 1조 원 넘게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 자꾸만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오늘 종일 플러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0.46% 상승하면서 709포인트 선에서 장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1.7% 넘게 지수가 또 올랐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 마감 지수가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향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서 낙폭이 과대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있었던 TV 대선 토론회의 영향으로 해리스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2차 전지 소부장 섹터에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과 시장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는 사실 연일 흘러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워낙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휴에 대한 이슈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조금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가 거세게 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체크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시장은 이제 대형주들이 엇갈리면서 지수 자체는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섹터들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2차 전지들이 정말 이제 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이제 2차 전지 강세의 장중 플러스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은 이제 대선 토론이었죠. TV 대선 토론을 이제 저도 오늘 라이브로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이제 해리스가 조금 더 토론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성장 섹터 AI와 관련된
뭐 이런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다시 올라와 주면서 오랜만에 또 변동성이 유발되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는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지속적인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조금 턴이 돼야지만이 이제 국내 증시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추석을 앞두고 강하게 이제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이 시장에도 사실 과대 낙폭이라든지 저점 매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알려진 재료 대비해서 정말 과도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도 정말 많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에 의해서 같이 동시에 눌려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로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들과 그다음에 뒤쪽에서 추석 이후에 봐야 되는 섹터에서도 제가 관련주 그리고 히든 종목, 밀착 종목 한 종목 들고 왔으니까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표님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수급적인 측면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를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형 반도체주들에서 외인의 수급 이탈이 계속해서 나오는 현상이 목격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은 자꾸만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리스 트레이드 현상이었습니다. 해리스가 이번 토론회에서 우위를 보였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대표님께서도 이미 짚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나갔던 밀착 종목 이미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잠깐 또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리는 항상 누가 되든 상관없이 증시에서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이제 뭐 토론에 대한 평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트럼프 대비해서 해리스가 또 말을 잘했다라는 그쵸. 평가들이 나오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줬죠. 이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또 이제 대마나 낙태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으면서 또 강한 또 슈팅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슈팅이 나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밀착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 이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대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가지고 나왔냐면 8월 23일 금요일 이 자리에서 제가 해리스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자, 아마 이때가 금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8월 23일 금요일 이때 보고서는 해리스든 트럼프든 어쨌든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때 당시에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초까지 해서 사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도 트럼프 관련주든 아니면 해리스 관련주든 뭐 이제 시장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테마주들 상태가 조금 전반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을 받았다가 어제 오늘 또 강한 슈팅이 나왔죠. 해리스 후보자의 지지율이 이제 같이 올라와주면서 같이 흐름을 함께하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상승을 했다가 TV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해리스 후보자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또 저와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제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이렇게 음봉을 맞고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목표가 5,500원은 이미 도달을 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뭐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다시금 해리스 관련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든지 아니면 다시금 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익절을 해 두셨더라면 남은 잔량은 이제 이전 고점까지 한번 더 트라이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리뷰를 할 종목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대부분의 수익 리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정말 방향성을 알 수 없고 갈피를 잃지 못하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처가 돼주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페트론이라는 종목은 이제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에 방송에 나와서 제약바이오 관련주, 그다음에 히든 종목,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장중에 22%까지 올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종가로는 52,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한 11%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펩트론 하면 대표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유상증자라는 단기 악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사실 재료 대비해서 과한 낙폭이 맞다. 그래서 이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한 지지대를 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린 뒤에 정확하게 이제 이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와주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인 한 5만 원, 5만 5천 원 부근을 돌파를 했고 충분히 6만 원 이상까지도 단기적으로 보셔도 6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부 가지고 있는 종목, 일부 잔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절가를 높여서 홀딩하는 전략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밀착 종목 2가지 한번 리뷰로 만나봤습니다. 요즘 참 시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내가 대응하기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신 것처럼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갈피를 못 잡는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수익을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오늘 장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움직였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로 이미 한번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우리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는데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된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을 했다면 나머지 잔량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9월 9일에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월요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또 펩트론 하나 나갔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22%의 상승을 이뤄낸 종목입니다. 상반기는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유상증자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조정을 조금 크게 받았었는데 그래도 과한 낙폭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서 우리는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11% 정도의 상승률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놓쳤다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에서는 그냥 설명만 해드릴 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밀착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고 또 저희 주식광장이 끝나고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라이브 방송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송 중에 강력한 힌트가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선공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오늘의 밀착 종목이 뭔지 힌트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추석 특집인 만큼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세 섹터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앞서 마감 시황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소부장단에서 조금 큰 오름세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두 번씩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네. 그때 이후로 이렇다 하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2차 전지라고 하면은 네.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사실 오른 듯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네. 며칠 안 있어서 다시 맞아요. 조정이 나오고 이제 진짜 바닥이다 했는데 그보다 더한 바닥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많이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척 하면서
다시금 빠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특징적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업황이 개선된 게 없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업황이 뭐 크게 실적이 두드러지게 바뀌거나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업황 개선이 크게 개선된 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 이제 트럼프의 대선 토론을 앞두고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또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해리스가 어떤 발언을 언급을 했냐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해리스가 올라가면 2차 전지가 간다라고 했는데 해리스는 또 이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또 반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상승의 선도에는 이제 단연 삼성 SDI가 강한 또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사실 그 전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또 올라와 주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 흐름 이제 투심을 좀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업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실적 개선이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점에 대한 이제 기대감 저점 반발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해리스도 해리스 이슈지만 사실 양극재 수출이 조금 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분명히 개선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2차 전지 거의 뭐 1년 넘게 2년 가까이 반등하면 밀리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참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섹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으면 또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2차 전지를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실적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좀 한 템포 쉬었다가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는 것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관망하는 의견 쪽에 저는 더 초점을 두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삼성 SDI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의 강한 상승 분위기를 이끌었던 게 이제 단연 삼성 SDI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거의 10%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거의 꼬리가 달리지 않은 채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바닥 구간에 와 있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80만 원 하던 주가가 이제 최저점이 이제 거의 뭐 30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뚜렷한 실적 개선에 의한 턴어라운드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반발 매수세가 이제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의 상승, 시장의 이제 상승을 이끌었던 게 이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이 또 가장 많이 올 들어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랑 비교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상승 시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하나 사실 이런 자리들이 워낙 이제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뭐 45만 원대 뭐 50만 원대 요 구간에 가장 많이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두텀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강한 또 이슈나 재료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되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2차 전지 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 시장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섹터인데 이렇게 희망 고문과 맞물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업황이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였다고 한들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삼성 SDI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나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크게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보인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짚어봤습니다. 삼성 SDI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조금 더 줄여서 봤을 때 매물대가 워낙 크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워낙 대장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유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만나본 관련주 두 종목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담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마디 더 덧붙여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개선된다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분에서 또 다른 재료들이 나온다든지 좀 이런 특별한 이슈들이 있어줘야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차 전지에 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셔야 될 것 같고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뭐 물타기라든지 이런 대응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우리가 좀 추세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형주기 때문에 엉덩이가 무거운 흐름을 가져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싶다. 나는 지금 당장의 결과가 어디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밀착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지만 설명만 해드리고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으로 저희 방송 중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통신망 안에서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강력한 힌트가 선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 중에 밀착 종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이 밀착 종목 안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밑단에서는 좀 테마주 성향을 띠는 종목들 군들이 또 이제 강한 슈팅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화재 관련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 또 이제 테마가 붙어주면 이슈가 붙어주면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밀착 종목도 제가 전고체 관련주로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다수의 사망자, 사상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정부 단에서 뭐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또 폭발 및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또 마련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뭐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이제 지원 사격으로 인해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라든지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다시금 이 테마성으로 이슈를 타고 급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종목도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국책과제로 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관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대표적인 전고체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면 이제 뭐 2차 전지의 업황과도 비슷한 흐름을 만들지만 조금 달라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해서 전기차 화재에 조금 더
이제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배터리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기술력을 밑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전고체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상승도 이제 강한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올해도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8월 중순부터 해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는 상승 이후에 좀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상승세, 이전에 없었던 이런 수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 이때 만들어진 이런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모여 있어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그런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이 자리에서 손익비 좋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들으시고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 종목 무슨 종목인지 차트만 봐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하시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밤 11시에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다음에 가격 전략까지 한번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11시에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섹터인 2차 전지 안에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체 아시다시피 전기차 화재 이슈와 관련돼서 2차 전지 하위 섹터에서는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이끌어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승을 한 후에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평선상에서 또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이렇게 밀착 종목에 대한 사업 설명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을 보여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라이브 방송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대표님이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현재 선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항상 요즘에는 선공개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선공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오늘 밀착 종목 3종목이 나갑니다. 히든 종목 3종목이 그렇죠. 나가는데 그 3종목 중에 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종목이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제가 미리 선공개를 하는 영상을 녹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 영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3가지 밀착 종목 중에 한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식광장에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 3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종목 중에 대표님이 가장 엄선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공개를 팍스통신망 안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 이 대표라는 사람이 픽한 건 바로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QR 스캔에서 들어오시면 종목명 초성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나는 다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들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세 섹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 어떤 건지 짚어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로 만나볼 내용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2차 전지에 이은 해리스 트레이드 수혜 섹터로 단연 꼽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겠죠. 100분가량 진행됐던 이 TV 대선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해리스 트레이드 바람이 분 건데, 대표님, 오늘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오름세를 보였던 섹터들 이것저것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마리화나 낙태 이런 것들이 왜 요즘에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오히려 신재생이 많이 올랐네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론으로 작용을 한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 관련주, 우리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낙태 관련주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해리스와 엮여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은 이 토론회가 끝나 시작과 동시에 조금 이제 매도 강세가 보여지면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이제 낙태 관련주들이라든지 대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을 때 그닥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토론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혼란스러운 말들을 조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리스 그 부통령이 굉장히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 정도가 해리스가 잘했다.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투표한 기준인데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해리스가 조금 우위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제 트럼프는 화석연료,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자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해야 된다는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이런 대선 토론회 이슈가 있었던 날에는 해리스 후보자가 우세하다 보니 신재생 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또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SD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풍력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19% 넘는 상승률, 이제 장중의 고점은 26.5%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리스 트레이드에도 이제 관심을 그닥 받지 못했던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오늘 장에서는 또 강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또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해리스 쪽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는 피습을 당할 때만 해도 이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시 되다시피 하는 시장의 분위기였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정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스 양쪽 좀 발을 걸쳐놓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시속 게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대선이 2달여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우세할지라 하더라도 추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이 정치 세계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두 섹터에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섹터에서 좀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해리스 테마로 올랐던 대마 그리고 낙태 관련해서는 이번 토론회가 재료 소멸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 내에서도 테마 순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크게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관심이 쏠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의 흐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태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갑자기 크게 슈팅이 나온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기까지 트럼프가 우세하다, 해리스가 우세하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기보다는 이 두 쪽에서 내가 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정말 짧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오늘의 밀착 종목일까요? 짧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두 가지가 그럼 다 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해리스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면에 그동안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단기 스윙 혹은 이제 중장기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세계 1위의 풍력발전 타워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이슈인데 베트남 롱안에 최대 2억 달러라고 하면 약 2,700억 원 가량 되는 규모거든요. 약 2,700억 원을 쏟아서 신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제 설비 투자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상반기 이후에 이런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까지 나와 있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조금씩 재료가 붙어주고 조금 수급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있죠.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인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역배열이었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락 추세를 꺾고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강한 수급이 실리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포인트인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 후에 여기서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금 N자형 파동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을 이어붙였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우리 이런 초입 구간에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패턴에 딱 맞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N자형 파동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파동만큼의 한번 슈팅이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1%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67,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제 똑같은 파동의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좀 끊어내고 추세를 좀 바꿔보려는 흐름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실적의 개선이 굉장히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또 손익이 좋은 자리에 해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11시에 있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대표님의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계 1위인 풍력발전 타워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베트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뉴스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실적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역배열 차트를 뒤집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위로 단숨에 올라선 모습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N자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만 해도 11%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힘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밀착 종목들 중에 가장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저희가 방송 중에 선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 공개 힌트도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으니까요. 빠르게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추석 이후에 만나볼 수 있는 섹터,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일지, 또 이와 관련한 대표님의 밀착 종목은 무엇일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연결되는 밀착 종목들 선공개로 나가고 있으니까 QR 스캔해서 들어오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하루 대표 픽 주목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사실 주식시장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명절이 이미 다가오면서부터 원래 명절 앞두고는 흐름이 안 좋아. 나는 그냥 좀 떨어져 있을란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을 조금 혹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시장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워낙 이제 하루하루 주도 섹터들이 바뀌고 테마주 장세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예측을 해서 추석 오. 연휴 이후 좀 봐야 될 만한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장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좀 리스크가 덜한 섹터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력기기, 전력설비 관련주들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 얘기를 좀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오늘은 이제 또 해리스가 좀 우세하다라는 발언들, 그다음에 이제 인식이 나오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사실 확실하게 누구가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방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도 아니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아닌 두 후보자 중에 어떤 후보자가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호재로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이 전력 설비 섹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양 후보자들 모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뤄낼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전히 폭발적인 수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8월 전체만 해도 5,465만 달러, 그다음에 9월 달은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죠. 어제까지만 해서 이제 수출 잠정 실적이 7,188만 달러.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여전히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2017년 이후에 뭐 어떤 이런 인프라 투자에 유의미한 금액을 투자한 그 이력이 없어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전력 설비라든지 송배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유효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전력 인프라 섹터의 관련주들은 이제 슈퍼사이클에 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한 종목을 또 체크를 해보자면 HD 현대일렉트릭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8%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랐었죠. 대자격으로 올라왔었고 사실 2분기 실적 발표 날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상한가까지 근처까지 갔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23%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한 또 상승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들을 보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을 보면 상반기에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움직임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은 그래도 많이 안 빠진 격이지만 정말 이제 반토막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장,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서의 그 상승 시세를 받았을 때에 대비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사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냥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 지금 시장 하락에 의해서 수급의 부재에 의해서 이렇게 반토막 난 지금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힌트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차트 흐름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HD 현대일렉트릭과도 차트 흐름이 비슷한데 HD 현대일렉트릭보다 같은 기간 대비 조정폭이 조금 더 큽니다. 이제 고점 10만 원까지 이제 터치를 했었죠. 근데 이전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제 9,500원, 만 원. 만 원대 하던 주가가 10만 원까지 갔으면 이제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10만 원 하던 주가가 얼마에 위치해 있냐면은 53,2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3,200원까지 내려와 있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요 정도 내려왔으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요 종목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올 만하다라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 그다음에 지난 월요일부터 해서 좀 3거래일 연속해서 또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아직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바닥 구간이다라고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이런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압기 매출이 거의 100%를 차지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 매출, 수출에 대한 실적 기대감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다시금 이전 고점까지 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 통신망 안에서는 미리 이 종목명과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밀착 종목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이 이루어질 건데 아직까지 11시까지 나는 기다릴 수가 없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선 공개 영상입니다. 선 공개 영상 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또 11시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11시에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대표 픽 추석 연휴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였습니다.
전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북미양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 우리가 이후에 조금 더 쳐다보기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밀착 종목 차트상으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절반 지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력한 힌트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선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 추석을 대비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